매년 가을이 되면 전 세계 과학기술인들의 마음은 설레어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도 노벨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은 매년 10월 초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10일 노벨의 기일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의 시상 분야는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결정합니다. 현재는 스웨덴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아카데미 할리먼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의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는 노벨위원회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 노벨상이 제정되고 한참 후에 노벨의 유언과는 상관없이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정식 명칭은 알프레도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 중앙은행 상인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5개의 부문에 대한 수상식이 열리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수상식이 열립니다. 노벨이 살던 당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병합된 상태였기에 노벨 사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분리되며 평화상만이 노르웨이에서 수상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노벨상의 수상 자격. 첫째, 노벨상은 독창성을 중시합니다.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연구와 발명이 있을 경우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원리를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의 바탕을 둔 생산이나 응용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사후 수여는 되지 않습니다. 단, 수상자로 지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 다그 함마르쉘드의 경우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정된 후 사망하여 최초의 사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벨상과 거리가 먼 현대 원소주기율표 작성자가 있습니다. 현대 원소주기율표를 만든 헨리 모즐리는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정되기 약 한 달 전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했다가 전사하여 노벨상을 받지 못한 기록도 있습니다. 노벨상의 상금. 노벨의 유언으로 유산의 94%인 약 440만 달러, 현재가치 2,200억 원이 기부되어 노벨상이 설립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벨상의 수상자는 상금으로 100만 달러,
한화 약 12억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는 엄청난 명예와 각계각층의 각종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상금은 부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를 정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초과학을 다루는 대다수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비용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비용 때문에 연구의 주제가 제한되고 심지어는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측 천문학이나 전파 천문학의 학문은 관측 장비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비싸기 때문에 학자들은 항상 연구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수상하면 정부, 학교, 기업의 지원이 따라오기에 걱정 없이 연구 분야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1901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과학 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607명입니다. 미국이 절반에 가까운 26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2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색적인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마리 퀴리가 이관왕으로 1903년 방사선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11년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라이너스 폴링도 이관왕으로 1954년 화학결합의 성질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1962년 핵실험 반대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존 바딘도 이관왕으로 1956년 반도체 연구와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72년 초전도 현상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2회 수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906년 아버지인 조지프 존 톰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37년 아들인 조지 페짓 톰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969년 형인 얀 티베르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1973년 동생인 니콜라스 팀 베르헌이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903년 아내인 마리 퀴리와 남편인 피에르 퀴리가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사이에는 딸 이렌 퀴리가 있었고 그녀는 졸리오 퀴리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193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족 모두가 노벨상을 수상한 기록도 남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벨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학, 경제학, 과학 등 학문 분야에서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유일합니다. 과학을 예를 들어보면 현대 서양 기초과학의 출발을 아이작 뉴턴으로 본다면 서양 과학 역사는 최소한 300년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학 역사는 약 30년밖에 되지 않기에 어찌 보면 과학 수상자를 배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아시아의 노벨상 수상자는 이중 국적을 포함해서 중국은 9명이고
일본은 무려 24명이나 됩니다. 중국은 1997년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973 계획을 내놓은 뒤 SCI 논문이 해마다 평균 19%씩 늘고 있어 현재 SCI 논문 수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이것은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해 시진핑 주석 등의 중국 지도부가 기초과학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얻은 결과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노벨 과학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이유는 130년에 걸친 지속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연구 전통 및 과학 문화의 확립이 밑거름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불황 속에서도 당시 무명에 가깝던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 교수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마나카 교수는 이 예산 덕분에 2012년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상자가 아직 안 나오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과학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초과학보다 돈이 되고 당장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응용과학에 먼저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노벨상 수상 결과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 단기간 내에 노벨상을 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연구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노벨상 수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노벨상을 받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자유로운 주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이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여 어느 날과 같은 국가로 성장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기초과학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